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축산물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형마트나 시장 등 소매점을 찾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일부 품목은 도매 시세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등 전국적으로 행사가 대거 취소되면서 화훼농가는 연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손해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각종 모임 자제 분위기로 돼지고기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유통 외식업계가 타격을 입으면서 농산물 소비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쇼핑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대폭 줄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내방 고객은 40%가량 감소했고 이에 따라 농산물 소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농산물하고 과일이 포함된 청과 매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4% 정도 수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 직판 매장도 손님이 뚝 끊기긴 마찬가지입니다. 매장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매장을 찾는 고객이 30에서 40% 줄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외식업계의 수요가 큰 상추, 깻잎 등 엽채류는 도매 시세 폭락이 가시화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일조량 부족으로 겨울철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소비처가 막히는 바람에 가격 지지가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7일 기준 청상추는 4kg 상품 한 상자 가격이 평균 6,130원에 깻잎은 백속 상품 한 상자 가격이 평균 19,102원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물량이 20에서 30% 줄었지만 시세는 오히려 작년보다 30% 정도 떨어진 겁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기가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엽채류 시세는 바닥을 치고 있고요. 이게 장기화로 가면 안 되는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화훼는 피해 규모가 특히 심각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졸업식, 입학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연중 최대 성수기를 맞았어야 할 화훼 농가의 출하량은 도리어 줄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이후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의 하루 평균 거래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고 가격도 반토막 수준에 그칩니다. 특히 졸업식과 입학식의 꽃다발로 소비되는 장미, 튤립, 프리지아, 백합 등 절화류의 타격이 커서 산지 생산자 단체에서 출하량을 자체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량은 한 절반 정도 가까이 평년 대비했을 경우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한 40%대. 그나마 이제 물량이 산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던 졸업식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확산이 안 돼갖고 안정 찾으면 또 나은데 또 언론에서 또 코로나가 번진다니까 심란합니다. 화훼 농가들은 연간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졸업식, 입학식 시즌에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난방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이라고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축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대거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은 이 같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농업농촌 피해 줄이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지역 거점, 양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오는 19일까지 삼겹살과 목심을 100g당 990원에 판매하는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화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농협 온오프라인 판매장에서 화훼류 특판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한 교민이 생활하는 충북 음성과 진천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3일까지 진천 음성 농산물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충북 진천의 화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듣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꽃 등 농산물을 팔아주는 데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농협 관계자들에 당부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시설 수박으로 이름난 경남 함안군의 대산면. 요즘 이곳 농가들은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박 착과 불량과 극심한 생육 부진 때문인데요.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농가들이 한 해 농사를 송두리째 날릴 처지라고 합니다. 손현진 기자가 수박 재배 농가를 취재했습니다. 수박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야 할 비닐하우스가 텅 비어 있습니다. 생육 상태가 나쁜 수박을 몽땅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40년째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손중환 씨는 얼마 전 애지중지 키운 수박을 걷어냈습니다. 비닐하우스 11동 가운데 5동을 비웠는데 아직 걷어내지 않은 수박도 작황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이 햇빛 강이 없으니까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잎에 줄기만 쫙쫙 올라오고 햇빛 없이 일어나니까 막 밑에 뿌리는 못 크고 수박이라고 하는 이거는 햇빛 광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흐린 날이 많아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함안 지역의 일조 시간은 152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6시간보다 30% 적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일조 시간인 200시간보다도 24% 낮습니다. 시설 재배 농민들은 애지중지 키웠지만 제대로 자라지 않은 수박을 보면서 한숨 짓습니다. 심한 경우는 이처럼 능골을 뽑은 상태고 지금 심하지 않다 해서 안 뽑은 것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상품성이 떨어져서 수확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경비는 다 투자됐는데 이제 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냥 고스란히 비트로 남거나 적자죠. 하지만 일조량 부족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상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을 기조차 없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이런 날씨가 수박에서는 재앙 수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천재지변이 아니라는데 실제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우스 날리는 것보다 이게 더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강력하게 보험이 적용된다 생각하고 심정에 이런 말 할 수 없죠. 가뜩이나 경기가 위축돼 농산물 소비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심각한 작물 생육 부진으로 농사를 망칠 위기에 내몰린 농가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 이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우스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농을 하면 1년 농사가 그냥 흙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강력히 이렇게 드리는 바입니다. 한 해 농사를 실농할 위기에 처한 농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정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외국산 유제품의 수입 증가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유와 가공치즈 수입량이 1년 새 2배를 훌쩍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식생활 변화로 유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그 수요를 수입 유제품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산 유제품 수입이 폭주하면서 국내 낙농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식품 등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11,512톤으로 2018년에 비해 182% 증가했습니다. 가공치즈 수입량도 21,916톤으로 1년 전보다 129.5%나 늘었습니다. 우유와 가공치즈는 지난해 10,000톤 이상 수입 품목 중에서 2018년과 견저 증가율이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높은 품목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제품 수입량이 이같이 폭증한 이유로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습관 변화와 낙농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꼽힙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빵 등 서양식을 선호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치즈와 버터 등의 유제품 섭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EU 등 낙농 강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유제품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제품들의 수입 급증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점도 낙농가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우유가 최근 5년간 수입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유는 2015년 이후 수입량이 매년 평균 78.4%씩 증가했습니다. 2015년과 2019년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5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전망 2020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유제품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농경연은 올해 유제품 수입량을 원유로 환산했을 때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어난 236만 4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251만 8천 톤, 2029년에는 267만 7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국산 원유 소비량은 지난 몇 년간 큰 폭의 변동 없이 19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산 치즈도 외국산 치즈와의 경쟁력에서 밀려 국산 자연 치즈 생산량은 국내 소비 시장의 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내 백색 식품 소비는 다소 정체되어 있고 관세 인하 등 시장 대망 확대로 향후 유제품 수입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국산 유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증하는 외국산 유제품에 치여 활로를 잃어가는 국산 유제품들. 국산 유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에 동참한 양돈 농가들이 가축이 없다는 이유로 가축재해보험 갱신을 거부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이 없어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은 사육가축이 없더라도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방적 살처분 참여 농가와 살처분 및 이동 제한 명령에 따라 재입식이 금지돼 가축이 없는 농가도 축사에 대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농가에 가축이 있어 가축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축사에 대한 보험을 특약사항으로 정해 가입을 인정했습니다. 축사에 가축이 없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재입식을 기다리는 살처분 참여 농가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다시 돼지를 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난방시설을 가동 중인데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살처분 참여농가에 한해 사육가축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을 인정하고 축사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처분 농가들이 축사 특약을 줄 수가 없어서 겨울철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 사업시행지침을 개정을 해서 ASF 발생 살처분 농가에 한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게 열어드린 겁니다. 화재가 났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축사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주계약 가입 금액 최소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0,000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대상 농가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앞으로 정부 방역 정책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종자관리소에서 2020년도 하계작물 종자 생산 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내 육성 벼품종 생산을 770톤에서 995톤으로 확대해 국산 품종 비율을 38%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 일본계 벼품종을 지난해 1,840톤에서 올해 1,625톤으로 215톤 감축하고 도 자체 육성 벼품종 참드림을 신규로 300톤 생산합니다. 이는 도내 벼 재배 면적의 6.9%로 6,000헥타르의 파종이 가능한 양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가의 수건이었던 참드림이 보급종으로 결정돼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 도입하는 농촌 협약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 지역의 보건 등 기초생활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365 생활권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은 앞으로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사업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올해 말까지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전북도는 협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하고 계획에 대한 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23년까지 농촌 관광객 1,000만 명, 외국인 관광객 15만 명 유치를 목표로 365 농촌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다양한 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전략을 마련하고 16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정해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도는 올해 22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공격적인 농촌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강원 지역 대형 산불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강원도 원주와 강릉에 초대형 헬기를 각각 한 대씩 추가 배치합니다. 초대형 헬기에는 진화용수 8,000리터를 적재할 수 있으며 최고 속도는 시간당 213km, 화물 인양은 9톤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초대형 헬기는 스노클 장착으로 바닷물 담수가 가능해져 극심한 가뭄이나 담수지가 부족한 섬 도서 지역 산불 진화에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대형 헬기는 본부 2대와 강릉, 익산, 안동, 진천에 각각 한 대씩 총 6대가 운용됩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오늘은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화제의 책들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첫 순서는 평생 경험한 농축산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낸 회고록입니다. 권소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경우 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가 46년 동안 농축산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소회를 담은 회고록, 여울에 흘려보내야 할 나날들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는 19살의 나이에 농협에 입사해 축산경제 대표까지 역임한 저자가 겪은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담겼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농협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농협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 농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이 농촌을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내가 못한 일을 후배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 책을 또 집필한 것도 또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책에서는 농축산업과 관련된 역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산 생후 수입, 축협중앙회 설립, 농축협중앙회 통합 등 굵직한 사건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에 대한 남 전 대표의 시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했던 일도 그냥 잊으려는 그런 그 사업들이 많이 있어. 특히 그 8384의 그 소파동 같은 것은 이건 진짜 그 잘못한 거거든. 그래 그런 것을 이걸 남겨가지고 이런 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 했으면 하나 그런 소망 때문에. 저자는 농축산 현장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을 농업 차원에서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라 국토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농촌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전부 다 떠나보면 우리 국토가 황폐가 돼버려요. 농촌을 국토를 지키는 우리 파수꾼 역할로서 농민들을 그 육성을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땅의 산나물과 들나물을 탐방해온 저자 오현식 씨. 농민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우리 산나물과 들나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10여 년에 걸쳐 책을 집필했습니다. 새 책 약이 되는 산나물 들나물에서는 참나물, 곰추 등 50가지 산나물의 자생지와 새싹에서 결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산나물과 들나물의 효능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저자는 우리 산나물과 들나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며 산나물이나 들나물의 핵심 재배 기술을 소개해 농가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농민신문사에서 활동한 김봉아 기자는 새 책 추억과 흔적 사이를 걷다에서
우리 농촌 문화유산 20곳을 소개합니다. 변화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을 뒤돌아보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촌 자원의 쓸모를 찾아야 한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생생한 현장 사진과 주변 볼거리, 먹거리도 함께 담아내 농촌 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알려주는 길동무 역할도 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책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권수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